LG엘로비전 원주 오픈 스튜디오에서 인사드립니다. 신개념 토크 놀이터 젠가 토크 정윤아입니다. 이번 시간 젠가 토크 주인공 모셔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이번 항저우 아시안게임 태권도 품새 국가대표 강완진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일단 국가대표 선발 너무 축하드립니다. 아, 감사합니다. 그럼 또 이렇게 큰 대회를 앞두고 바쁜 시기잖아요. 시합 끝나고 선발전이 끝나고 나서 이제 잠깐 휴식을 갖고 있던 중에 이제 또 감사하게도 연락을 주셔서 이렇게 인사드리러 나오게 됐습니다. 네, 아닙니다. 바쁜 시기에 또 와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또 근데 태권도 품새입니다. 품새가 조금 생소하긴 한데 본 적은 있는 것 같아요. 좀 태권도 배울 때 처음으로 배우는 거죠? 네, 맞습니다. 이제 태권도 도장에 가게 되면은 처음에 흰띠부터 시작을 하잖아요. 그러면 이제 기본 이제 태권도의 준비석이라든지 이제 손동작들을 배우고 나서 현실적으로 이제 뭔가 실전에 대입하기 위해서 연무선을 만들어 놨다고 좀 생각을 하시면은 좀 편하게 생각을 하실 수 있으실 것 같아요. 그럼 처음부터 태권도를 하셨던 건가요?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초등학교 1학년 때 이제 처음 태권도를 시작을 해서 선수는 이제 중학교 1학년 때부터 처음 선수 생활을 했던 것 같습니다. 품새라는 종목에 도전하게 된 특별한 계기도 있으신가요? 우선은 제가 초등학교 때는 시범단 생활을 쭉 했었습니다. 근데 이제 대학이라는 또 이제 가장 우리나라에서 중요하다고 할 수 있는 대학을 가기 위해서 이제 고민을 하던 중에 이제 관장님께서 이제 너는 품새를 한번 해봐라. 재능이 있으니 한번 해봐라. 라고 해주셔서 이제 품새를 시작했던 기억이 납니다. 또 이렇게 남다른 끼라고 할 수밖에 없는 게 그랜드슬램 달성 경험이 있습니다. 2018년 아시아 선수권, 아시안 게임, 세계 선수권도 물론이고 19년에는 유니버시아드 대회까지 또 석권하셨어요. 네, 원래 이제 그랜드슬램이라는 거는 우리가 이제 테니스 용어로 이제 1년에 메이저 대회라고 하죠. 이제 정상급 대회들을 다 우승을 했을 때 이제 그랜드슬램을 했다고 이제 얘기를 하는데 이제 태권도 뿐만이 아닌 다른 종목에서도 이제 올림픽까지 해서 이제 그 세계 선수권, 아시아 선수권, 그리고 아시안 게임, 그러니까 대륙간 이제 종합 경기 대회죠. 그리고 올림픽까지 해서 모두 다 금메달을 땄을 때 이제 그랜드슬램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제 품새 같은 경우는 올림픽에 아직까지는 들어가 있지는 않아요. 2018년도 때 처음 이제 인도네시아 아시안 게임 때 처음 들어갔기 때문에 이제 조금 역사적으로는 좀 짧은 시기지만 어쨌든 제가 좀 운이 좋게 다 금메달을 따게 돼서 그랜드슬램을 달성을 하게 됐습니다. 네, 너무 겸손하셔가지고. 아닙니다. 근데 그런데 이렇게 또 상을 또 많이 해주셨는데 대중에게 사실 품새라는 게 많이 알려지진 않았어요. 뭔가 낯선 종목이라고 생각을 해주실 것 같은데 오히려 제일 친숙할 것 같아요. 왜냐면은 품새라는 게 태권도장에 가면은 처음 시작하는 게 품새고, 그리고 우리나라 남성분들의 거의 한 80~90%는 군대를 가서 이제 승단 심사 때문에라도 품새를 하시고 또 태권도를 접하고, 우리 지금 어린 친구들도 태권도 학원을 꼭 다니잖아요. 우리가 몸을 단련하기 위해서, 건강하기 위해서 다니잖아요. 그러면은 꼭 해야 되는 게 품새이기 때문에 품새라는 종목이 그렇게 동떨어져 있거나 멀리 있거나 그렇게 하지 않고 오히려 친숙하지만 어색한 종목이 아닐까. 그런 어색함을 이제 처리해야 되는 게, 익숙하게 만들어줘야 되는 게 저희의 임무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맞습니다. 사실 품새라고 했을 때는 어떤 건지는 알겠는데 이게 또 종목으로, 스포츠 종목까지로 쳐졌는지는 저는 잘 몰랐거든요. 그러면 또 이런 품새는 어떤 포인트를 가지고 봐야 될까요? 뭐 평가 기준이라던가. 사실 그냥 이렇게 똑같이 발차기 하고 다들 이러시는데 좀 어떤 평가 기준이 있을까요? 품새는 우선 일단 두 가지로 저희가 나눕니다. 일단 공인 품새랑 이제 자유 품새랑 이렇게 나누는데, 공인 품새 같은 경우에는 이제 감점의 형태를 띠고 있어요. 예를 들면 주먹질을 딱 했을 때 저희는 명치가 급소기 때문에 명치를 때려줘야 돼요. 근데 이제 이 명치를 때렸을 때 손목이 구부러진다거나 정확하게 얼굴을 막아줘야 되는데 여기서 뭐 너무 많이 올라갔다 그러면은 막을 수가 없는 형태가 띄니까, 이럴 때는 저희가 정확성 부분에선 까고, 그러니까 감점을 하고 깐다고, 이게 좀 저희가 좀 속히 그냥 저희가 감점은 한다고 깐다고 하는데 감점을 하고 갑자기 친숙해. 이렇게 저희가 앞으로 좀 친숙하게 해야 되는데 저희가 감점을 좀
하는 형태를 이루고 있고요. 자유품새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음악에 맞춰서 얼마나 조화롭게 이루어지는지, 필수 기술은 이 선수가 얼마나 우수한지, 발차기의 힘, 발차기의 스피드, 뭐 그런 것들에 대해서 이제 점수를 부여하고 이제 거기에 대해서 우열을 가리는 그런 종목이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너무 잘 봤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그러면 이제 품새도 보고 했으니까 젠가 토크로 좀 들어가 보려고 합니다. 워낙 바쁘셔서 혹시 이런 거 해보신 적이 없으시겠죠? 초등학교 때 영어 수업할 때 젠가 했던 거 말고는 그 이후로는 처음인 것 같아요. 그러면 좀 기대해 보겠습니다. 저희 집에 이렇게 귀여운 발찌개 또 있어서 살포시 하나. 뭔가 되게 무용처럼 들어오셨어 이렇게. 네. 감사합니다. 운동을 그만두고 싶었던 순간. 이제 꿈이 좌절됐을 때였을 것 같아요. 제가 지금 이렇게 어떻게 다른 사람이 봤을 때 정말 승승장구하고 정말 빛이 나오고 있지만 정말 힘들었던 순간들이 있었거든요. 제가 이제 국가대표가 되기 위해서 전에 정말 실패를 많이 했었어요. 국가대표 선발전에서 이제 1등만 대표가 되는 대회였는데 2등으로 떨어진 적이 있었고요. 결승전에서 떨어진 기억도 있고, 제가 고등학교 2학년 때 이제 청소년 부분 이제 국가대표로서는 이제 마지막 나이였습니다. 근데 그때 대회가 취소가 됐어요. 그 대회를 열기로 한 국가에서 경제적인 부분이 힘들어져가지고 이제 대회 개최를 취소를 하는 그런 경우가 발생이 돼서 선발전도 못 뛰었었고, 그러고 나서 이제 대학 가서 내가 꼭 이제 국가대표를 해야지라고 대학을 정말 제가 원하는 대학교를 갔을 때 아쉽게 좀 떨어졌었거든요. 그때 국가대표 선발전에서. 그러다 보니까 이제 좀 힘든가? 나는 아닌가? 라는 생각을 가지면서 정말 운동이 너무 하기 싫더라고요, 그때는. 그러니까 꿈이 좌절됐을 때가 제일 힘들더라고요. 목표의식이 사라지니까 뭘 위해서 운동을 해야 될지도 모르겠고, 그래서 그때 정말 마지막 한 번만 더 해보고 안 되면은 정말 다른 길을 찾아야 되겠다. 정말 그때는 운동이 아니라 공부를 좀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었는데, 하필 또 그때 또 국가대표가 발탁이 됐어요. 그렇게 힘든 경험이 있어서 그런지 할 때마다 정말 감사하고, 할 때마다 정말 너무 기쁘고 즐겁고, 운동하는 것 자체가 재밌어진 것 같아요. 다시 목표가 생겼으니까. 어리석은 세상은 너를 몰라, 누에 속에 감춰진 너를 못 봐. 나는 알아, 내겐 네, 이제 한번 마무리를 해볼 시간인데요. 좀 마지막으로 여쭤보고 싶은 게, 사실 품새를 꿈꾸고 있는 꿈나무들도 많잖아요. 네. 그런 친구들에게 한 말씀 부탁드릴게요. 제가 지금까지 이렇게 될 수 있었던 거는 정말 간절함이라고 생각을 해요. 최상이 아니라 그 최상 위에 있는 최상을 위해서 노력을 하고, 그거를 또 받쳐줄 수 있는 게 아까 말씀드렸던 절실함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 절실함에 따라서 정말 순위가 바뀌고 나의 그 결과물이 바뀌기 때문에, 그런 절실함을 갖고 열심히 하시면은 앞으로 더 좋은, 더 훌륭한 사람과 더 나은 미래가 펼쳐지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서, 꼭 절실함을 잊지 말고 초심 잊지 말고 열심히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오늘 나와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신개념 토크 놀이터 젠가 토크는 원주 오픈 스튜디오에서 진행됩니다. 지역민 여러분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 그리고 방문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 저는 다음 시간 더 새로운 토크로 인사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